자, 이번에는 전세권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17쪽입니다. 용익물권의 세 번째죠. 첫 번째가 지상권, 두 번째가 지유권, 세 번째가 전세권이죠. 전세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의 체계를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전세권의 성립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죠, 기간. 민법 312조가 이 기간에 대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 규정해 놨어요. 그리고 기간이 하나 시험에 꼭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전세권자의 권리요. 권리하고 의무 있어요. 권리 그리고 의무. 이걸 묶어서 효력이라고 해도 되죠. 전세권의 효력 또는 권리와 의무. 이 권리는 우리가 지상권에서 중요한 5가지를 같이 연동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갖다 쓰면 돼요. 권리 몇 개? 5개하고 플러스 알파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전세권의 처분 문제예요. 처분 문제. 여기에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요. 처분. 그 다음 마지막, 전세권의 소멸 문제. 이렇게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여기요. 2번, 3번, 4번에 2, 3, 4. 기간 문제, 권리 문제, 처분 문제 이렇게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조문만 잘 점검해 주시면 돼요. 자, 전세권 그러면 이걸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세를 주는 거죠. 세를 줄 때는 전세하고 월세가 있죠. 월세라는 거는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게 월세, 소위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죠. 임대차 계약. 근데 지금 공부하는 전세권은 일시불로 내는 거죠. 내가 전세금을 낼게. 얼마를? 1억을 전세금으로 내가 지급을 하고, 그리고 주인 지불이야. 주인 지불. 사용권을 전세권자에게 줍니다. 전세금 주고 여기는 사용권을 이렇게 주는 거죠. 사용권을. 이쪽에서는 뭘 주고요? 전세금 주고 소유자는 얘한테 뭘 줘요? 사용권을 줘요. 사용권을. 근데 이 전세권이라는 것이 물권이잖아요. 그럼 사용권만 있나요? 처분권도 있나요? 오케이. 처분권도 있어요. 왜요? 돈 안 주면 주인이 나중에 전세금 안 주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처분할 수 있어요. 경매 처분권이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경매권도 있어요. 경매권도. 이걸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계약기간 동안 쓰는 거죠. 누가? 전세권자가. 세입자를 전세권자라고 불러요. 전세권자. 주인은요?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라고 불러주면 돼요. 주인은 전세권 뭐한 사람? 설정자. 여기가 주인입니다. 지상권도 똑같죠. 땅 주인이요. 땅 주인이 땅을 지상권자에게 빌려주죠. 그럼 빌린 사람을 지상권자. 빌려준 땅 주인. 땅 주인은 뭐라고 그랬죠? 지상권 설정자. 주인이 설정자예요. 빌려 쓴 사람이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왼쪽에 그래서 주인이라고 설정자라고 넣으시면 돼요. 무조건.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때 전세권은 그냥 생기지 않고 뭐 해야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죠. 전세권 무슨 계약?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자. 계약을 해야지,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전세권이라고 뭐 해야죠? 등기를 해야죠. 전세권이라고 등기를. 이래야 전세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성립하면 요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정 계약과 등기. 이때 전세권 설정하려면 전세금을 필수로 한다. 이 전세금이 필수다. 이게 필수. 전세금이 없다. 그러면 전세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그 전세금을 뭐 해야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쌤, 나는 전세 들어갔는데 등기 안 했거든요. 전세금 2억 내고요. 2억 내고 등기 안 했어요. 이거는 전세권이 아니에요. 등기를 해줘야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가 반드시 필수예요. 그리고 위에다 적어보세요. 등기 안 한 거. 등기 안 한 전세. 등기 안 한 전세는 뭐라고 그래요?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요. 미등기 전세. 그건 전세권 아니에요.
전세금 2억이라도 전세권이 아니야. 왜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미등기 전세는 뭐가 아니에요? 전세권이 아니라. 전세권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등기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받아요. 뭐의 규제를 받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전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등기하면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전세권. 그건 민법에 있는 전세권의 규제를 받는 거고요. 나 전세금 2억인데 등기를 안 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요. 미등기 전세는 뭐에 적용을 받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받아요. 민법 적용 안 받아요. 이거 구별을 해 주셔야 돼. 이거 헷갈리는 분이 적지 않으니까. 보통 그럼 우리 전세는 어느 거예요? 대부분 미등기 전세가 훨씬 많아요. 왜요? 주인이 등기해 주는 걸 꺼려해요. 왜 꺼려해요? 자, 내가 주인, 여기가 세입자인데 전세금 1억이죠. 전세금이 1억인데 내가 계약 끝났을 때 전세금을 못 빼준다고 그랬더니 이 세입자가 뭐 하려고 그래? 집을 경매를 해버려. 경매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전세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얘가 경매해버리거든, 내 집을. 그래서 전세권으로 등기를 안 해주려고 그래. 안 해주려고. 근데 대부분 우리 현실에는 미등기 전세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전세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요. 미등기 전세. 전세권하고요. 미등기 전세는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예민한 거예요. 우리 민법에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려면 뭐가요? 등기가 꼭 붙어야 돼. 등기가. 전세권이라는 등기가. 그래야 전세권이다. 물권적 전세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놓은 거는 미등기 전세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받아요. 전혀 별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리가 특별법에서 나중에 마지막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때 보시면 이거하고 이게 다르구나. 이거는 등기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등기가 된 거. 그리고 전세금이 들어가야 돼. 전세금. 이건 필수고요. 그리고 이 전세금은 필수이고 기존 채권으로도요. 기존 채권이라는 건 을이요.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이 있다. 빌려준 1억을 뭘요? 전세금으로 대체하자. 됩니다. 기존 채권도 됩니다. 이게. 따라서 을이 전세금을 꼭 현금 1억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해도 돼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으로 대체해서 써먹어도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전세권 설정이라는 거는 등기를 넘겨줘야 되니까 이 전세권 설정은 처분행위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은 무슨 행위다? 이거 처분행위다. 등기를 얘한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인한테. 이 주인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처분권한이 필요하다. 처분권한. 처분권한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소유자가 처분권한, 즉 등기를 얘한테 해줘야 되니까 처분권,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19회 시험 문제. 처분권 없는 자가 전세 설정한 거. 처분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처분권 없는 자가 전세 설정한 거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다. 시험 문제 19회 기출. 왜냐? 전세권 설정은 무슨 행위라서? 처분행위라서 처분권한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임대차 계약은요. 임대차 계약은 처분행위가 아니죠. 임대차 계약하는 거, 매매하는 거는 뭐예요? 약정만으로 되죠. 약정. 합의만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은 전혀 별개예요. 임대차 계약은 등기를 안 하고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요. 의무부담행위. 그거는 처분권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소유권 필요 없어요. 왜요? 합의만 하면 되니까 합의만. 그런데 말이죠. 전세권은 등기를 얘한테 해줘야 돼. 세입자한테. 그래서 이거는 처분행위다. 별표. 전세권 설정은 무슨 행위? 처분행위다. 기억을 하실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처분권한이 필요합니다. 19회 기출. 그때 뭐가요? 전세금이요. 전세금은 필수고요. 꼭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세금 반드시 들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이때 세입자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나요? 살아야 되나요? 즉 점유를 해야 되나요? 전세금을 걸면 되는 거고요. 그죠? 점유죠. 점유. 인도. 집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을이 이 집에 전입신고해서 살아야 되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전입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만 돼 있으면? 등기만 돼 있으면 돼. 등기만.
그 말은 일본 사람, 일본에 있는 다나카상이 저 부산에다가 전세를 얻어놨다. 지진이 날까봐 무서워가지고 부산에다가 전세권 얻어놨다. 이때 그 집에 전입신고해야 되나요? 전입신고나 인도가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등기만 돼 있으면 돼요. 전세권이라고 등기만 돼 있으면. 그래서 전세권은 외국인도 전세권 얻을 수 있죠. 충분히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때 인도는 요건이 아닙니다. 등기가 요건이지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그래서 전세권의 취득에서요. 전세권 취득에서는 성립에서는 요거죠. 요거. 등기하고요. 전세금이 필수다. 인도까지는 필요 없다. 자, 그럼 의의에서 한번 조문을 통해서 검토를 해볼게요. 의의에서 317페이지요. 맨 위에 303조 전세권을 법조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어요. 1항 보시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이 필수죠.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해야 돼요? 점유하죠. 누가 점유해요? 전세권자, 세입자가. 세입자가 점유해서 그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해요? 용도에 쫓아 사용해요. 용도에 쫓아 사용해요. 주거면 주거로 쓰는 거예요. 근데 주거를 술집으로 쓴다. 그러면 용도 위반이죠. 그럼 쫓겨내요. 거기다 써야 돼요. 용도 위반이면 쫓아낸다. 소멸 청구해서 쫓아내요. 얘가 주거로 안 쓰고 술집으로 쓴다. 이거 주인이 발견하면 이분 세입자 소멸 청구해서 쫓아낼 수 있다. 왜? 용도 위반이잖아 너. 그리고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뭐 할 권리가 생겨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 언제? 경매권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다 경매권. 그래서 전세권자는 사용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경매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을 용익물권, 원래 용익물권은 사용하는 거죠.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처분해서 경매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세권을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 저당권처럼 담보물권의 성격도 겸한다 그래서 이중성을 띈다 얘기를 해요. 이중성을 띈다. 왜 이중성이에요? 용익물권이면 용익, 사용만 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는 뭐까지 해요? 경매 처분까지 해. 저당권같이. 이 전세권은 족보가 용익물권이면서 뭐예요? 담보물권의 성격도 다 가지고 있다. 족보를 얘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입법자가 이렇게 입법을 했어요. 원래 전세권은 뭐만 해야 돼요? 사용만 해야 되죠. 근데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뭐까지요? 경매 처분권까지 얘한테 인정해버렸어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래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전세권자는 뭐까지 있어요? 경매권까지 가지고 있더라. 경매 왜요? 전세금이죠. 이 전세금을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뭐 하려고 그래요?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전세금을 후순위자보다. 내 전세금을 먼저 빼가는 거죠. 먼저 빼가는 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 의의 정리하셨고 그다음 2항 보시게 되면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딱 박았어요. 농경지는 전세를 못 놔요. 조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전세권의 취득 나와 있어요. 전세권의 취득. 1. 전세권의 취득 사유 옆에다 쓰세요. 전세권 설정은 처분행위라고 쓰세요. 책에 없어요. 전세권 설정은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필요하다. 꼭 적어두세요. 19회 기출문제. 처분권 없는 자가 전세권 설정하면 무효. 그 다음 쌍괄호 2번 전세권 취득 요건에서 방가로 2번 보세요.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인도는 요건이 아니고 뭐가 요건이에요? 등기가 요건입니다.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의 별 하나. 거기다 별 하나 할게요. 인도라는 게 전입신고죠. 전입신고하고 점유는 요건이 아니다. 즉 전세권은 목적물에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지만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 밑에 판례 보면 관련 판례에 밑에 세 번째 줄이요. 관련 판례 세 번째 줄을 읽어볼게요.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이요. 인도 안 했다. 점유를 안 했다는 거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뭐 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다. 즉 전세권은 유효다 이거죠. 인도를 안 해도 얘가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하더라 이거죠.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거기 밑줄 그어두시고요. 그 다음 방가로 4번에 전세금 지급의 별 하나. 전세금은 필수라고 그랬죠. 이 전세금은 필수. 이때 전세금에서 꼭 시험에 나오는 게 우측에 있는 동그라미 4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은 뭐예요? 기존 채권으로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돼야 한대요. 가름한다는 말이 뭐예요? 대체할 수 있다. 기존 채권으로요. 을이 갑한테 꿔준 돈 가지고 전세금으로 대체해도 되더라. 기존 채권으로 가름하는 거 가능하더란 거. 거기에 별표하실게요. 그래서 전세금이 필수고요. 이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대체해서 써도 돼요. 그럼 전세금 증액을 하면 증액한만큼 등기를 새로 해야 돼요. 전세금을 올렸다 주인이 올렸다 그러면 전세금 새로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등기해준 만큼 얘가 우선 변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1억 5천으로 올렸다. 그럼 1억 5천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만 얘가 1억 5천을 경매했을 때 얘보다 먼저 가져가는 거죠. 다음 이제 존속기간 보실 차례. 전세권의 존속기간 민법 312조가 존속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존속기간은 시험 지문에 하나가 꼭 나와요. 지문 하나가. 전세권은 보시면 골고루 다 나와요. 골고루. 여기서 지문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이렇게 골고루 다 집어내. 다 집어내. 어디 하나를 집중적으로 내질 않아요. 골고루 다 분산시켜요. 왜요? 그래야 어디를 딱 찍어가지고요. 예상 문제로 점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분산시켜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해요. 예,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전세권의 기간 보실 차례예요. 312조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몇 년? 10년이 최장기입니다. 최장기 10년이라고 적으세요.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은 때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무제한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까지만 돼요. 지상권은 무제한이죠. 최장기가 무제한이죠. 그래 영구적으로도 되죠. 근데 전세권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항 보세요. 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몇 년으로 합니다. 1년으로 합니다. 이건 뭐를 말할 거예요? 최단기간이죠. 2항에다가 삼각형 하실게요. 2항의 삼각형. 2항이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거는 틀리기 쉬워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다는 거죠. 최단기간 뭐에 대해서? 건물입니다. 건물만입니다. 이거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만이야. 건물. 건물 전세 최단기간은 몇 년?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이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요. 주택임대차에서요. 주택임대차에서 여기서는 최단기가 2년입니다. 최단기가. 전세권에서는 몇 년이고요? 1년. 여기는 2년이라는 거. 이 점 구별을 잘 해두셔야 돼요. 이거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가 2년인데 여기는 1년이라는 거 구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러면 몇 년이요? 1년까지 보장해줘요. 최단기간 1년 보장. 그 다음 사항이요. 사항에 별 2개요. 사항을 뭐라고 그래요?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적어 놓으실게요. 법정갱신. 갱신은 갱신이라는 건 연장된 거죠.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만약 3년 여기다 2년 계약했다. 2년. 그럼 2년 끝났어요. 끝났으면 어떻게 돼? 나가야 되죠. 근데 끝날 때까지요. 주인이 말이 없어 서로. 주인도 세입자도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냥 연장해서 쓰는 거죠. 그걸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법정갱신. 즉 갱신이 법률의 규정으로 된 거죠. 법률의 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약정갱신이죠. 약정갱신이 있고 법정갱신이 있어요. 약정갱신은 둘이 약정한 대로 되는 거죠. 약정한 대로. 그런데 법정갱신은 뭐예요? 법률이 정한 대로 되는 게 법정갱신이에요. 그게 312조 4항입니다. 계약 끝났는데 서로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연장해서 쓰라는 거죠. 언제까지? 기간 없이요. 기간 없이 써 그냥. 이걸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서로 말이 없으면 그냥 연장해서 쓰세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6개월부터 1월까지요. 끝나기 6개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세입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밑줄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란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이 없을 때. 적으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아무 말이 없어 서로. 6개월 전까지 주인이 연락이 없어. 얘한테 나가라 마라 연락이 없어.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거로 본다. 이 경우야 전세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고요. 전세금은 어떻게 돼요? 전과 동일한 걸로 돼요. 이것이 중요한 출제 맥이에요.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존속기간 밑에다 전세금. 전세금은 어떻게 돼요? 전과 동일이다. 전과 뭐한 걸로요? 동일하게 연장돼요. 동일하게. 1억이면 1억으로 되는 거죠. 3억이면 3억으로. 그런데 말이죠. 기간은 똑같은 2년으로 되지 않고요. 2년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라고 돌려낼까요? 전세금과 기간은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세금과 기간은 전과 동일한 걸로 본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왜요? 전세금은 맞지만 기간이 틀렸죠. 기간이. 이 기간의 밑줄 쫙. 기간은 정과 동일이 아니라 뭐예요? 정함이 없다. 만기가 없는 걸로. 만기 안 한 걸로 되는 거예요. 즉 계약기간 없는 채로 계약기간 없는 채로 연장이 되어버린 거야. 이거를 무슨 갱신?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법정갱신. 두 번째 시험 잘 나오는 거는 이 법정갱신은 그럼 2년이 끝나면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간 없이요. 기간 없이 만기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만기 없는 채로 그냥 집을 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주인이 바뀌었다면 여기 새 주인 들어왔어. 새 주인. 그럼 이 법정갱신은 얘네 둘만 되는 거예요? 제 새 주인 제3자한테도요. 이 제3자한테도 얘가 이 전세권자가 법정갱신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전세권은 물권이라서 이걸 등기를 새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하고도 이 새 주인한테도 이 법정갱신의 권리를 그대로 주장해서 먹힐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도 누구한테요? 원래 주인이 아니라 누구? 새 주인, 바뀐 주인이면 누구? 제3자에게 법정갱신을 그대로 주장해서 먹힐 수 있다. 등기해야 된다가 아니라 등기 없이다 이거죠. 등기해야 된다 이러면 여기 틀리는 거예요. 등기 없이 돼요. 등기 없이니까 민법 187조.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된 거니까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법정갱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1번하고 2번입니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었어요. 그러면 기간은 뭐예요? 정함이 없는 거로 본다요? 2년으로 본다요? 2년으로 본다가 아니라 뭐예요? 정함이 없는 거로 본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요게 3번 나왔어요. 여기가 3번. 요거는 27회도 나왔고요. 21회도 나왔고 여기가.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돼요. 기간하고 전세금을 다르게 보고 있고 등기를 새로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등기 안 해놔도 얘는 새 주인한테 그냥 계속 살 수 있어요. 기간 없는 채로.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법정갱신되면 기간이 없는 거죠. 만기 없는 채로. 끝났어도요. 기간 없이 쓰는 거죠. 그럼 주인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니죠. 이 두 사람은 서로 기간 없이 연장된 거니까 서로 끝내자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계약 끝내버리고 헤어지자. 아무 때나 끝내고 헤어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간 없는 채로 연장이 된 거니까. 그럼 누가 끝내느냐? 이쪽도 되고 이쪽도 돼요. 둘 다 끝낼 수 있어요. 그 문제가 기간 약정이 없을 때입니다.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 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320페이지, 320페이지에 보면 쌍과 방가로 3번이에요.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존속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그렇죠? 법정갱신이 됐을 때. 적어보세요. 법정갱신이 된 때.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 없는 걸로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끝내느냐? 서로 어떻게 끝내느냐? 둘 다 헤어지자고 통고할 수 있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에다가 삼각형이에요. 각 당사자니까 누구예요? 둘 다죠. 주인도 되고 세입자 양쪽에서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소멸 통고라는 건 뭐예요? 끝내자고 알릴 수 있어요. 끝내 우리.
그러면 상대방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요, 6개월이요. 6개월 뒤에 계약은 끝나요. 따라서 1월 달에 끝낸다고 통보하면 1월 달에 통보하면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니까 7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계약은. 누가 끝내요? 둘 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둘 다의 별표, 6개월의 별표. 두 가지가 포인트. 자, 그래서 법정갱신 중요한 거 해결했어요. 존속기간은 지상권은 최장기는 몇 년이에요? 10년이다. 최장기는 10년입니다. 10년 넘을 수 없어요. 그 다음 최단기는 건물만 1년이에요. 그 다음 법정갱신은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쓰라는 건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라서 2년으로 보지 않고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끝내느냐? 양쪽에서. 양쪽에서 양 당사자가 끝내자고 할 수 있고 효력은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쫑 난다. 6개월 뒤에 쫑. 자, 존속기간까지 정리가 되셨고 이제 전세권자의 권리 보실 차례.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계약과 등기를 해서 생기게 되면 세입자는 이 집을 사용하는 거죠. 사용권이 있어. 사용권. 내 맘대로 써요. 용도대로. 용도대로 써야죠. 주거면 주거대로, 상가면 상가 용도대로, 지정된 용도대로 부동산을 사용하죠. 돈 안 주면요. 돈 안 주면 주인이 전세금 안 빼주면 집 경매해가지고 돈 빼가죠. 자, 이게 전세권자의 권리입니다. 자, 먼저 전세권의 효력에서의 효력 옆에다가 우리는 지상권 할 때 이미 끝내기를 했어요. 거기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자의 권리. 권리 몇 개가 있어요? 5개.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이것만 정리하시면 여기선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상권 할 때 이거를 이미 다 끝내기를 해버렸으니까. 예, 시스템을 우리는 구축을 했어요. 시스템 구축을. 첫 번째요.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사용권이 있다. 이거 물권입니다. 물권. 이 전세권이 물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바뀌었다. 이 주인이 집 팔고요. 호주로 이민 갔어. 그럼 병이 새 주인이죠. 얘가 새 주인. 얘가 신소유자. 그럼 새 주인 들어왔고요. 여기는 이사 갔죠. 여기는 설정자, 여기는 신소유자. 그럼 얘는 전세권을 가지고요. 새 주인한테요. 새 주인한테 대항하나요? 못하나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왜요? 물권이니까. 그럼 얘는 나중에 전세금 1억을 누구한테 빼주쇼라고 할까요? 설정자한테 달라고 그래요? 신소유자한테? 신소유자한테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정자는 집을 팔면 이렇게 집을 매매로 팔죠. 설정자가 집을 매매로 팔면 이 세 주인은 전세 끼고요. 전세 끼고 전세금 1억 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설정자는 1억을 빼줄 의무를 면하고요. 1억 빼줄 의무를 면하고 그건 누가 져요? 신소유자가 다 1억을 빼준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이게 물권이라서 전세권이 물권이니까 누구한테? 세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쫓겨나고 안 쫓겨나고 세 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죠. 이게 임차권하고 다른 거죠.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세 주인에게 대항력이 없지만 얘는 물권이라서 전세권은 물권이라서 세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 전세금 너 누구한테 받니? 신소유자에게 받지. 왜? 전세 끼고 샀으니까 얘가. 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일상생활에서 신소유자는 세 주인은 전세금 1억 끼고 집 샀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 1억은 을은 누구한테 받니? 병에게, 신소유자에게 받는다. 신소유자. 신소유자에게 1억을요. 1억을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설정자에게 달라고 한다. 꽝이다. 꽝. 설정자는 누구죠? 전주인이죠. 전주인한테 하면 안 되는 거지. 얘는 전세금 빼줄 의무를 면하는 거죠. 얘는 면하고 얘가 다 인수한 거예요. 이게 사용권이라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전세권자도 상린권, 상린관계가 준용된다. 상린관계가 어떻게 한다? 지상권하고 똑같이 준용되더라. 이거 준용. 그 담 설치할 때요. 전세권자 옆에 소유자 있다. 담 설치할 때는 비용 어떻게 내요? 절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 면적이 크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죠. 상린관계가 준용됩니다. 누구한테요? 지상권이라고 전세권에. 지상권하고 전세권 똑같죠? 준용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전세금 걸어놓은 거 시세가 오르면 전세금 올려달라고.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 수 있죠? 떨어지면 깎아달라고요. 전세금 증감 청구가 됩니다. 전세금에 뭐가 돼요? 증감 청구요.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전세권자는 깎아달라. 설정자는 올려달라. 서로 할 수 있어. 서로 밀당할 수 있죠. 올려줘, 깎아줘.
근데 이걸 지상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금이 아니라 지상권에서는 지료죠. 지료, 증감, 청구가 서로 인정된다. 서로. 양쪽에서. 이때 유념할 거는요. 전세금 증액 갈 때 때는 5%예요. 5% 한도까지, 5% 한도까지만 증액이 돼요. 법에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1억이면 5억이죠. 500만 원까지만 증액할 수 있어요. 법에. 5%까지 증액이 돼요. 증감할 때, 증액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요. 처분권이 있어요.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지 맘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권 인정되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이 많아요. 처분권은 그래도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따로 소개를 할 거예요. 얘가 전세권을 딴 사람한테 양도한다. 아니면 전세권 가지고 전전세를 놓는다. 아니면 전세권 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서 저당 설정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처분이라고 그래요. 처분. 양도하든가 양도나 전전세를 하든가 아니면 전세권 가지고 은행 대출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저당 설정. 전세 목적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전세 목적 저당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처분권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해요. 양도, 전세권 넘기는 거죠. 전세권을 딴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 전전세, 세를 또 넣는 거. 그 다음에 저당 설정하는 거. 이거를 처분권이라고 묶어서 얘기합니다. 야, 여기 그래 중요하니까 심화과정에서 따로 다룰게요. 이건 내용이 많아서. 다섯 번째죠. 전세권자의 권리의 다섯 번째는 지상권하고 달리요.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다. 근데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다 이거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없고 대신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부속물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를 인정한다는 거죠. 요 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요. 지상자 들어가죠. 지상권에는 이게 있어. 지상물 매수 청구가. 근데 여기는 없어요. 전세권에는 이게 없고 대신에 뭐가 있어요? 부속물이죠. 부속물을 사라고요. 매수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예컨대 전세권자가 새 들어 살다가 이 새 들어 사는 집에다가 싱크대를 새 거를 갖다 새로 부착을 시켰다. 주인 허락받고 싱크대 설치한 거. 싱크대. 그럼 이거 계약 끝났을 때, 계약 끝나서 나갈 때 이걸 어떻게 해? 주인 보고 사라고. 주인 보고 사라고 할 권리. 그거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전세권자한테는 몇 개가 다섯 가지의 주요 권리가 있어요. 다섯 가지의 권리. 요 5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없어요. 전세권자한테. 건물 전세권자한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 있어요. 부속물. 싱크대. 주인 보고 인수하라고 그러는 거. 이게 기본 권리 5개죠. 기본 권리 5개. 이게 지상권하고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정리하도록 쉽게. 그러면 공부할게. 용의물권이 쫙 줄어들어 공부할게. 왜? 지상권하고 지상권자의 권리, 전세권자의 권리 5개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흘러가죠. 5번만 다르죠. 5번만.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자의 권리를 한 방에 그냥 확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양이 확 줄어버리죠. 그럼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 플러스 알파가 전세권자한테 특별히 더 있는 게 뭐냐? 경매권이 있어요. 전세권자는 집 경매할 수 있다. 돈 안 주면 주인이 전세금 안 빼주면 집 어떻게 살던 집을 경매해가지고 자기 전세금 빼가요. 경매권이 인정되더라. 두 번째요. 경매를 해서 얘는 후순위자보다 얘가 전세금 1억을 어떻게 해요? 우선 변제 받아갑니다. 전세권자가 은행보다 이 저당권보다 내 전세금을 먼저 빼가는 권리. 이걸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그래요. 얘가 등기가 먼저 되면 저당권보다 먼저 돈을 빼간다 1억을. 늦으면 늦게 빼가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여기서 유익비가 뭐냐? 계량비라고 그랬어요. 계량비. 자, 여기서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전세권자가 남의 집에 세대로 살다가 이렇게요. 베란다를 확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 베란다 확장을 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죠. 베란다 공간이 넓어지니까 공간이 넓어진 만큼 집의 가치가 증가되죠. 이걸 계량비 또는 유익비라고 그래요. 그 비용을 누구한테요? 주인 보고 빼주쇼라고 할 수 있다. 이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조심할 거는,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거보다, 유익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요비 청구권이 없어요. 필요비 청구권은 없다.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필요비 청구권하고 유익비 청구권은 무슨 차이냐? 보일러나 수도관이 팍 터져버리면, 보일러나 수도관은 수리를 안 한 상태로는 쓸 수가 없죠. 그럼 그 보일러 터진 거, 수도관이 고장나서 겨울에 터져버린 거, 이걸 누가 고치느냐? 저 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자르러 갔거든요. 꼭 잘라야 되겠어서 갔는데, 하필이면 그 미용실에 들어가자마자 손님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웬일이에요? 그랬더니요, 수도관이 얼어 터져가지고 이게 머리를 감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계신 거죠. 이때 그 터진 수도관을 누가 수리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법률적으로 남아있죠. 자, 그 문제가 비용 지출에 대해서, 비용 지출한 거를 누가 주인한테 회수해서 돌려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정리할 게 이거예요. 임대차하고 전세권하고 이게 달라요. 임대차에서는 저 보일러나 수도관을 누가 수리를 하느냐? 주인이 해야 돼, 주인이 수리 의무가 있어요, 수리 의무가. 근데 전세권에서는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세입자가, 전세권자 스스로. 전세권자 수리 의무가 있어요. 이 점이 달라. 여기는 주인이고 여기는 세입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임대차하고 전세권하고 차이야.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이게 주인이 수리를 해야 되니까, 임대차라는 건 월세죠. 월세 사는데 주인한테 이거 수도관 고장 났어요 하고 전화했더니 전화 연결이 안 돼. 왜? 여행 가가지고 주인이 전화기가 지금 꺼져 있는 거죠. 이러면 부득이하게죠. 수도관을 누가요? 세입자가 인부를요, 그 수리업자, 배관업자를 불러가지고 수선을 할 수밖에 없죠. 어제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주인한테 연락이 안 돼. 위에 옆에 있는 분식집도, 그 다음에 다른 가게도 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상가 전체가. 그거 주인이 해줘야 돼요, 임대차면. 근데 주인이 연락이 안 되니까 급한 사람이요, 우물 판다고 급한 사람이 설비업자 불렀죠. 누가? 세입자가. 불러가지고 수리를 했죠, 수리를. 그럼 비용이 나오죠, 견적 비용이. 그 비용을 누구한테요? 주인한테 빼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왜? 주인이 할 거를 세입자가 한 거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여기서 세입자 임차인은, 임차인이 수리를 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무슨 비요? 필요비라고 그래요. 이걸 수리비를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비를 뭐 해달라고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돌려달라고. 왜? 네가 할 거 내가 대신했잖아. 따라서 그 영수증 있죠, 영수증. 배관업자한테서 받은 영수증을 주인한테 청구해서 이렇게 돌려받으면 돼요. 이게 필요비 청구권. 근데 이게 전세권자면 그걸 누가 한다는 거죠? 전세권자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그럼 전세권자는 보일러 수리비 있죠, 수리비. 즉 필요비를 청구해요, 못 해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청구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점이 임대차하고 전세권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누가 유지관리를 해요? 수리나 유지관리를 전세권자가 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주 잘 나와, 그래서 필요비는 청구 못합니다. 대신에 뭐는 해요? 유익비.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로비는 보일러라든가 수도관 고장난 거 수리한 거야. 그거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너가 해. 너가 스스로. 그래서 비용 못 받지. 근데 뭐는요? 유익비. 이건 계량비죠. 계량비. 베란다를 확장하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공간이 확대돼서. 그게 계량비, 유익비. 이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냐 전세권이냐 그 비용 상환이요. 이 피로비 문제가 달라져요. 피로비 문제. 이 시험 아주 잘 나오는 논점이에요. 임대차는 임차인이 피로비 빼주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전세권은 피로비 빼달라고 할 수 없어요. 요 점이 달라, 이 점이. 자, 거기에 유익비는 되지만 뭐는요? 피로비는 못 받더라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에서. 다음 중 전세권자의 권리, 전세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뭐 찾으면 돼요? 피로비요. 피로비 청구권은 전세권자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경매권 있죠? 우선 변제권 있죠?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죠? 따라서 전세권자의 권리가 아닌 거는 이거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피로비 청구권은 권리가 아니에요. 전세권자한테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유익비 청구권은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전세권자의 권리 그러면 지상권하고 연동해서 5개요.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에 3개가 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피로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전세권의 효력 옆에다 5개 플러스 알파 요걸 적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리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맨 뒤까지요. 맨 뒤까지 한 번에 연동해서 제가 지금 한꺼번에 총괄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 그럼 책에 있는 순서들을 한 번씩 확인 점검만 해드릴게요. 이 책은 제 순서, 이 순서하고 지금 달라요. 이건 제가 만든 시스템이니까 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책은 순서가 다를 거예요. 1번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 옆에다 물권이라고 적어두세요. 물권이 있다.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 있죠. 그 물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내용이 없어요. 책에. 전세금은 누구한테 받아요? 신소유자에게. 신소유자에게 1억 청구한다. 설정자가 아니라 신소유자.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6번 정도 나왔어요. 물권이라고 옆에 쓰시고요. 신소유자에게 받는다. 신소유자에게. 그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다음 우측에 유지 수선 의무. 이건 의무죠. 의무. 전세권자의 의무사항에 유지하고 수선 의무 옆에다요. 보일러하고 수도관 수선. 보일러와 수도관 수선은 누가 하느냐? 전세권자가 합니다. 전세권자의 별 3개예요. 전세권자에다가 별 3개 할게요. 거기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선 의무. 따라서 전세권자는 뭐를 못 돌려받아요? 피로비를 못 돌려받죠. 피로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수선을, 보일러 수선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거기다 적으세요. 임차권자는 피로비 청구권이 있다. 요 점이 정확하게 큰 차이다. 여기 있죠. 이 박스를 그려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다음 전세금 증감, 증감의 동그라미요. 지상권에서는 뭐죠? 지료 증감.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증감 청구권. 읽어볼게요.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대. 거기다 쓰세요. 전세금이 폭등한대. 전세금이 폭등했다. 그러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2항. 증액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 못하니까 20분의 1이면 얼마죠? 5%죠. 5%를 증액할 수 없어요. 5%라고 적으세요. 계약일 또는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이걸 증액을, 전세금을 못 올린다는 거죠. 3항이 전세금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형성권이다. 다음 4번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은 이용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상린관계 균형이 준용됩니다. 상린관계 준용의 밑줄이야. 그 다음 전세권의 처분. 쌍괄호 2번에 처분에다가 밑줄이야. 처분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양도 전전세 저당 설정. 양도 전전세 저당 설정을 한마디로 묶어서 처분한다라고 그래. 처분권이 있다. 밑에 306조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360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이 뭡니까? 저당 설정이죠. 전세권의 저당 설정. 그 다음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전세, 동그라미 또는 임대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처분한다고 그래요. 이 네 가지를.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의 밑줄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뭐죠? 처분 못하는 특약할 수 있다. 처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써도 돼요. 처분 금지 특약.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전세권자는 이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왜? 물건이니까. 야, 물건은 처분할 수 있는 거야. 이 전세권 내가 딴 사람한테 넘겨도 되는 거야, 이거. 전세권 넘길 수 있지. 이 자리 전세권을 정한테 넘겨주고 얘가 이민 가도 되죠, 이민. 그런데 주인이 그거를요, 전세 줄 때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하게. 뭐라고요? 전세권을 뭐 하지 말아라? 처분하지 말아라. 양도하지 말아라. 전전세하지 말아라. 라고 처분 금지 특약을 등기를 해놓으면 돼요. 처분하지 말라는 특약을 등기를 해놓으면 이 전세권자가 일로 전전세를 못 놓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무슨 특약? 처분 금지 특약이라고 그래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별 2개요. 전세권의 처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위에다 적어볼까요? 처분 금지 특약. 적어보실게요. 뭐하는 특약? 처분, 전세권의 처분 금지 특약. 이거를 할 수 있다. 이거 유효다, 유효. 그 똑똑한 임대인은, 똑똑한 주인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전세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처분하지 말라는 특약을 넣어. 그럼 이거 유효야. 등기해놓으면. 그럼 얘가 처분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럼 칼자루를 주인이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요걸 집어넣으면 전세권을 처분 못하게 해요. 이거 칼자루를 주인이 잡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처분 금지 특약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하고 구별할 게 뭐냐면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에서 처분 금지 특약, 이거는 무효야, 무효. 왜냐? 지상권은 당연히 물건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지상권은 물건이라서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뭐 하지 못하게? 처분을 금지하겠다. 이런 특약을 집어넣어도 이거는 무효예요.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이 특약이 무효예요. 느나 마나야 이거. 처분 금지 특약 이거 느나 마나 무효야. 그럼 지상권자는 처분 못해요 해요. 처분할 수 있다 이거. 처분 가능해요. 왜 가능해? 무효니까 이거. 이거 무시하면 돼 이거. 처분 금지하는 특약 무효야. 왜? 지상권은 본래 처분할 수 있는 거야. 물건이라서. 그런데 예외가 이거야. 예외. 처분 금지하는 특약이 어디에만? 전세권에서만 이게 먹히는 거야. 이게 특이하게. 이 특약이 전세권에서만 유효로 한 거야. 우리 입법자가. 그럼 이 특약을 넣으면 처분이 돼야 안 돼. 처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똑똑한 주인은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다 꼭 넣어놓는다. 이 특약이 어디에서? 지상권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거죠. 무효다. 구별을 두 가지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에도 밑에도 시험은 번갈아서 다 나왔어요. 특히 이건 위에 거는 여러 번 나왔어. 위에 거. 두 가지를 같이 점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당연히 처분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처분하지 마라? 무효죠. 예외적으로 요것만 특별히 입법을 한 거예요. 특별히. 전세권 처분하지 마라. 요걸 유효로 취급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약이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처분을 못하게 주인이 칼자루를 쥐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때 하나 기억할 게 이거예요. 전세권 처분해서. 자, 주인 집을 을이요. 전세를 얻었어요. 전세를. 여기 이쁜이가 전세 얻어서 살고 있다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민을 가게 됐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전세권을 뭐 하려고 그래요? 정에게 양도하려고 그래요. 전세권을 이렇게 양도하려면 여기를 양도인, 여기를 양수인. 이렇게 양도할 때요. 저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주인의 허락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도 돼요. 안 받고 양도할 수 있어요. 왜요? 물권이잖아. 물권은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양도라는 게 처분이죠. 단 무슨 특약이요? 금지 특약. 처분 금지 특약이 있다. 그러면 처분이 안 되지. 이거 아예 불가능한 거죠. 특약이 없다면, 처분 금지 특약이 없다면 이 이뿐이는 뭐 할 수 있어요? 양도나 처분할 수 있어요. 이때 주인한테 허락을 안 받아도 돼요. 주인의 허락 없이요. 처분 위에다 쓰세요. 주인의 뭐 없이요? 허락 없이,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 근데 주인이 처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처분 금지 특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분의 방법이요. 2번에 있는 전세권 양도가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 전세 목적 저당 설정이 있어요. 저당 설정 3번. 동그라미 하실게요. 전세권 목적으로 뭐 설정? 저당 설정하는 거. 은행에서. 그 다음 4번은요. 전전세. 얘가 전세를 또 놓는 거죠. 이걸 전전세. 이거를 전세권의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처분에 관한 거, 전세권의 처분에 관한 거는 따로 심화 과정에서, 전세권의 처분에 대해서는 언제 심화 과정에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의 일반적인 구조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324페이지에 보면 전세권의 소멸하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소멸하고 처분 문제만, 여기 처분하고 소멸 문제 이것만 심화 과정에서 따로 소개를 하면 될 거예요, 이제. 자, 이 두 개만 남겨놓고 기본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점검을 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민법은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을 합쳐야 하나의 완결품이 되는 거예요, 완성품이. 양쪽을 갈라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분절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이해하시고. 다만 가면서 하나 점검할 거는 326페이지예요. 자, 전세 계약이 끝났다 쳐볼까요? 2년 계약이 끝났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계약 끝나게 되면 부동산에 뭘 가지고 오셔야 되느냐? 집키죠. 집키. 방키하고요. 방키하고 말소서류. 전세권 말소서류를 가지고 나타나셔야 돼요. 전세권 말소서류. 방키를 가지고 오고 말소서류 가지고 오시고요. 그럼 주인은 뭐 가지고 오세요? 주인은 부동산에 오실 때 전세금이요. 전세금 1억 가지고 오세요. 왜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동시행이에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그래요. 자, 이게 동시행 문제입니다. 326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전세권 소멸과 동시행이라는 제목하에 조문이 하나 있죠. 볼게요. 317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뭐를 빼주나요? 전세금을 빼주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다. 밑에다 적어보세요. 설정자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설정자는 전세금. 1억이죠. 1억 전세금. 이거를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가?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 주인. 전세권자가 해야 될 건 뭐죠? 목적물 인도. 방키가 목적물하고 말소 서류 두 가지 주면 돼. 이게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 우측에 방가로 2번. 전세권자의 경매권 볼게요. 318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주인이 전세금을 못 빼주면, 지체라는 말은 전세금을 못 주는 거죠. 그럼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나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별표. 경매 청구. 그래서 뭐 할 수 있나요? 옆에다 끝에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집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전세금 먼저 빼가는 권리. 경매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 경매권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따로 할게요. 자, 거기까지 연결하시면 전세권의 큰 틀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의 전체적인 구조를 같이 생각해 보셨어요. 자, 요 두 가지만 나중에 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전세권 연결할게요. 복습할까요? 전세권 성립, 그러면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죠. 이때 전세금이 필수예요. 전세금. 이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대체해도 돼요.
이때 인도는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서 거주 안 해도 됩니다. 일본에 있는 애가 부산에서 전세 얻어놓고 거주 안 해도 전세권은 성립하는 거예요. 기간은요. 최장기는 10년이죠. 최장기는. 최단기는 건물만 1년이다. 이때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서 그냥 흘러가죠. 그럼 누가 끝낸다? 양쪽에서 양당사자가 끝내죠. 그럼 효력은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쪽난다. 6개월 뒤에. 다음 전세권자 권리 5개하고 플러스 알파 있죠. 권리 5개 플러스 알파 3개. 권리 해볼게요. 사용권 있죠. 요 물권이라서 전세금은 누구한테요?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상린관계 준용되죠. 이거 지상권하고 전세권 공통점이에요. 이것도 3번 나왔어요. 이것도. 그 다음 전세금 증감 청구는 증액할 때는 몇 프로? 5%다. 20회 기출 문제. 그 다음 전세권 처분할 수 있죠. 그런데 처분을 금지하게 해요. 주인이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은 유효다. 처분 금지 특약 이거 중요하죠. 지상권하고 달라요. 그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에는 없어요. 이거는 지상권에 있죠.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게 5가지 권리죠. 5가지. 사용권, 상린권, 증감 청구권, 처분권. 마지막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5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경매권이 있어요. 전세금 안 주면 경매하고 우선 변제 받죠. 특이한 게 유익비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필요비는 못 받아요. 왜 못 받죠? 지가 스스로 유지관리해야 되니까 필요비는 달라고 못 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셨고 마지막 계약 끝나면 주인은 전세금 빼가지고 오고요. 여기는 집 키하고요. 말소 서류 가지고 오죠. 이게 2가지가 서로 동시에 맞교환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 훑어보셨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하고 갈까요? 330페이지 예제 문제. 330페이지 예제 문제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랑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 규정. 상린관계가 준용되나요? 안 되나요? 준용된다. 여기 있죠. 상린관계 24회 기출. 2번째. 전세권자는 그 점유가 침해당했어요. 점유를 뺏기면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해요? 행사할 수 있죠. 왜요? 점유하잖아요. 전세권은 점유합니다.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권이 없죠. 옆에 써볼까요? 지역권에는 점유권이 없죠. 3번째,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뭐 하지 않으면? 금지하지 않으면. 그럼 거기다 써볼까요? 금지 특약은 유효다. 금지 특약 유효. 이걸 처분권이라고 그러죠. 3번째를. 4번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뭐 하게 돼요?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 있죠. 여기요. 경매권. 그리고 뭐 할 수 있죠? 우선 변제 받죠. 우선 변제권까지. 그 다음 5번째,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은 용도 위반이죠. 그럼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내쫓을 수 있죠. 왜 용도 위반해서 쓰냐. 오케이. 자, 이렇게 24회 문제가 우리 시험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출제가 되어요. 꼼꼼하고 구석구석을 다 건드려요. 구석구석을. 자, 이렇게 보시면서 전세권 기본 강의 넘어가고요. 심화 과정에서 이제 구석에 있는 거 까다로운 것들이 이제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이 확 꼼꼼하게 자리를 딱 잡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용익물권이 이렇게 해서 점검이 되셨고 이제 쉬셨다가 담보물권 만나실게요.